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을 상당수 채용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죠.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친인척 전환자 수가 공사 측 발표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의 무기계약직 중에 112명이 재직자의 자녀나 형제 등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이 예고되자 일단 임시직으로 친인척을 뽑아놓고 정규직 전환으로 동원하게 된 겁니다. 공공기관 채용 관행에 경계심을 불어넣는 시발점이 됐는데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 숫자조차 교통공사가 축소해서 발표한 거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환자 중에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얽힌 직원은 총 192명. 전체 인원의 15% 정도인데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조사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정해서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점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전환 계기는 약 3년 전 이곳 구의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 때문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친인척 채용 전환의 기회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공사 측은 채용 과정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친인척 전환자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건 없다며 비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원천 자료를 갖고 조사를 하니까 친척이라는 것 자체가 비리하고 지금 연결을 시킨 부분이잖아요. 그건 아니라.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출산 급감의 여파로 군대에 갈 남자 인구가 곧 바닥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여자 간부 확대와 모병제 등 각종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2017년 기준 35만 명 수준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5년 뒤 22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습니다. 현실이 된 인구 절벽 현상. 군에 갈 남자가 갈수록 귀해지자 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은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 신체 검사 중 비만 판정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 지수 혹은 고혈압 등 항목의 판정 기준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신체상 복무 부적합자와 관심사병 및 총기 사고 관리로 골머리를 앓는 게 우리 군의 현실. 자칫 빈대 잡으려고 초과 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미국처럼 사병도 모병제를 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모병제와 관련된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병제를 하면 막대한 세금 부담은 차치하고 유전 면제, 무전 입대라는 사회적 위화감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무기를 현대화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여군의 비율을 늘리는 것도 있고 현역들 복무 기간을 좀 더 일부 본인 희망하는 자에 의해 한해서 늘려서 활용하는 방안. 그러나 우리나라 여군은 미국과 달리 장교 하사관인 간부이고 대부분 비전투병이어서 전쟁 위험이 상존하는 우리 군의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군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되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 그러나 어느새 시야에 들어온 남성 절벽의 시간 앞에선 한가한 말로 들립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국제협약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ILO 협약 비준안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건 중 3건에 대한 겁니다. 29호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87호와 98호는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고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ILO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곧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 하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ILO 문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앞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을 정도로 노사 입장차가 큰 이슈입니다. 여야 대립각도 어느 때보다 첨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계는 노조 측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출한 상황. ILO 협약 비준을 통해 합법화를 기대하는 법의 노조 전교조는 정부와 집권 여당을 압박하지만 진정성이 있으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법의 노조 조치에 대한 직권 취소라고 봅니다. 청와대 직권 취소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할 역할들을 촉구하고. 여야는 조국 장관 논란으로 이미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이 줄줄이 밀려 있는 점까지 ILO 협약 비준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과 전기차 같은 미래차 준비에 바쁩니다. 현대자동차도 2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런 소식이 생산직 노동자에겐 반갑게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삼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대차가 세계적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웹티브와 2조 4천억 원씩을 투자해 합작사를 만듭니다. 합작사는 운전자가 거의 손댈 필요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를 3년 내 개발해 5년 내 실용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Our goal is produce very safe autonomous vehicle and a very efficient vehicle to our passengers. 2030년엔 세계 차량 40%, 2040년엔 75%가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5위 자동차 회사 현대차 그룹도 자율주행차 기술은 10위권 밖, 자율주행차 개발에 사활을 건 이유입니다. 문제는 생산직 노동자에게 이런 기술이 반갑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율주행차 기술 발달과 공유 경제 확산이 결합하면 차량 판매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부품 수가 내연기관차의 3분의 1 수준인 전기차 생산까지 늘면 생산직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판매의 양도 20-30% 줄어들면서 그러면서도 여러 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도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또 이걸 통해서 나오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 GM도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확대를 이유로 공장 폐쇄에 나서자 노조는 12년 만에 파업에 나섰습니다. 신기술에 따라서 생산 라인,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경쟁력을 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게 미래차는 새로운 기회지만 자동차 산업의 기존 일자리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4년 전 KT가 4세대 이동통신 LTE보다 15배 빠른 기가 LTE 서비스를 내놨죠. KT는 당시 이 기가급 속도를 전국에서 구현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는데요. 사실이 아닌 기만 광고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KT는 2015년 6월 중순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기가 LTE 상품을 광고해왔습니다. 광고에서 KT는 첨단 LTE와 와이파이 기술이 결합해 초당 최고 1.17 기가비트의 속도를 구현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 지역,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20만 LTE 기지국과 기가 인프라를 갖췄다는 표현이었습니다. 20만 개는 전체 LTE 기지국 수로 전국 모든 곳에서 기가 LTE가 가능한 것처럼 돼 있던 겁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최대 속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국은 전국 20만여 곳 중 단 7천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1.17기가의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없는 나머지 LTE 기지국 분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광고를 한 겁니다. 이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서비스 지역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실은 누락한 거죠. 기만 광고로 제재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부당 광고 행위로 보고 KT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지역 표기 기준이 모호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LTE 외에도 5세대 이동통신인 5G도 지금 이동통신사들의 광고와 달리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점 역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어 광고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선입니다.
면세점에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의 제품 매장을 일정 정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입점 자격 미달 업체들의 제품이 대거 들어가 있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인데요. 해당 업체들은 퇴점 조치됐습니다. 이순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작성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재작년 12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SM 면세점에 새로 들어선 중소기업 전용 매장 입점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선정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유통센터. 관련 지침을 보면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에는 시내 면세점 매출 상위 20% 이내 업체에 우선권이 있고 다른 면세점 입점 업체는 상품 기획자의 동의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센터는 시내 면세점 매출 상위 30% 이내 업체라는 임의로 바꾼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 덕에 입점 후보가 된 곳은 22곳, 모두 SM 면세점이 입점을 요청한 업체들이었습니다. 결국 서류를 제대로 못 갖춘 한 곳을 뺀 나머지는 모두 입점할 수 있었습니다. 입점 선정위원회 구성도 지침 위반이었습니다. 5명의 평가위원 중 1명이 유통센터 선정 평가위원회에 들지 않은 SM 면세점 직원이었던 겁니다. 감사원은 다른 면세점에 이미 입점한 10곳을 뺀 11개 업체가 부당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면세점의 입점 선정 권한을 민간에게 사실상 행사하도록 방치했다 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만들어야 됩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부당 입점으로 규정된 11곳 중 재심사를 통과한 한 곳을 제외한 10개 업체를 퇴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씨가 없고 맛이 좋은 데다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포도 샤인머스켓이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은 급증하지만 일부에서 맛없는 포도를 출하해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포도로 알려진 샤인머스켓입니다. 알이 크고 씨도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워낙 달고 맛있어 재고가 없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지난 2016년 278헥타르에 불과하던 재배 면적이 불과 3년 만에 7배나 증가하면서 포도 시장에 새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전부 이 품종을 찾으시더라고요. 결국은 그 전에 있던 품종은 다 거의 도태시키고 거의 주 품종이 샤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송이를 키워 무게를 늘리고 당도가 오르지 않은 포도를 출하해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송이가 너무 크면 당도가 떨어지고 향도 적을 뿐 아니라 나무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송이 무게를 약 1kg 정도를 크게 하게 되면 포도 적수기인 9월 중하순에 당도가 더디 올라서 약간 풋내나는 포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적정 품질 기준은 송이 무게는 500에서 700g, 송이당 알은 40개 내외, 당도는 18브릭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끝까지 좀 잘 지켜주셔야 내수 가격도 살고 수출도 잘 돼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샤인머스켓의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를 위한 농가 기술 지도를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새로운 얼굴이 여러분께 핫키워드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수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발빠른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핫키워드로 조금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박하윤 아나운서, 혹시 평소에 즐겨 하는 취미 활동이 있을까요? 네,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굉장히 즐겨 타는데요. 우리 수민 캐스터는 어떠신가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의 경우는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또 그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직장인들의 취미 생활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취업 포털 벼룩시장 구인구직이 직장인 63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떤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진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직장인의 경우 직장 생활이 숨가쁘게 흘러가지만 일상이 매일 반복되니 어쩔 수 없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마냥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텐데요. 지루한 일상을 전환시킬 수 있는 활력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 중 73.3%는 평소 즐겨하는 취미생활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평소 즐겨하는 취미생활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그 이유로 43.5%는 일상의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루한 일상이 견디기 위해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또 33%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취미 생활이 일상의 만족도와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는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또 6.3%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서, 나머지 1.9%는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결혼 여부에 따라 응답률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 일상의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51.1%가 응답을 해서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는데요. 반면 미혼의 경우는 40.9%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일상을 즐기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직장인들에겐 취미를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취미를 즐기고 있었나요? 네, 가장 많은 응답은 25.4%가 응답한 영상 콘텐츠 시청이었는데요. 2위는 24.8%가 뽑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었습니다. 1위와 2위 모두 온라인을 통한 취미 활동이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3위에야 비로소 오프라인 동호회 또는 모임 활동이 등장합니다. 16.5%가 뽑았는데요. 또 13.3%의 비율을 보여 4위에 오른 취미 활동은 학원 또는 아카데미, 또 헬스장 다니기였습니다. 5위는 11.7%가 뽑은 취미, 동호회 어플리케이션 활동이었는데요. 6위와 7위는 각각 4.4%, 3.8%가 뽑은 문화센터와 개인 레슨 과외였습니다. 네, 과거에는 독서나 음악 감상과 같은 취미가 줄을 잃었는데 이 IT 기술이 발달되면서 취미 생활의 판도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웹상에서의 취미 생활은 언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실제로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과반에 가까운 47.9%가 혼자 즐긴다고 응답했습니다. 2위는 가족과 함께 즐긴다는 응답으로 22.5%가 응답했는데요. 친구는 17.8%, 회사 동료는 4.4%의 비율을 보여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5위는 연인으로 4.1%를 차지했는데 6위를 차지한 기타는 3.2%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응답률은 기혼자의 경우만 따로 봤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취미를 혼자 즐긴다는 응답률은 38.1%로 가족과 함께 즐긴다는 36%의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취미 생활이 직장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나요? 네, 대부분 직장인들은 취미 생활이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89.9%가 취미 생활이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이죠. 반면 잘 모르겠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직장인은 각각 5.4%, 4.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참 길었습니다. 축축 처지는 어깨. 하지만 내일도 어김없이 일상을 반복해야 하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취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나마 무언가에 몰입하다 보면 지금의 고충이 사라지는 걸 누구나 한 번쯤 느끼셨을 겁니다. 소소한 활동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잠시라도 여러분의 일상을 잊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분명 재충전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